이건 좀 이따가 소위 구성이 되고 의결하고 해서도 된 사항입니다만 지금 저희들 청원심사 소위가 앞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청원심사 소위가 구성이 되면은 바로 관련되는 청원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위원회에 청원으로 등록된 게 6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으로 등록된 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사를 청원심사 소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의사진 발언 뭐 계속 똑같은 거 있습니까? 이너요? 하시죠. 예. 예,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드디어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안과 또 법률안 심사를 아주 심도 있게 할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좀 늦었지만 빠른 걸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법안 심사가 내년도 예산안에 심사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정태호 위원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유정수 위원님, 네, 인사 말씀해 주시죠. 예, 저 장관님 예,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그 국채 발행을 이거는 실무자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내년도에 그 국채 발행을 전체 얼마 합니까? 그 예산 실장이나 아니면은 담당 국장이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년에 시간 좀 빼주시고. 잠깐 내년 약 100조 안 팔릴 텐데. 자리 있습니까? 네, 적자부지 한 55이고. 왜냐하면 실무자니까 좀 물어보려 하니까 국채 발행을 얼마 하죠? 전체로 국고채는 예, 168억인데 순발행은 62조 가까이.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6조 정도입니다. 예. 이제 뭐 차환 발행도 할 거고 결국은 이제 순수하게 얼마를 발행할 건데 그때에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보다도 기준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예. 또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각 그 뭐 3년물, 뭐 5년물, 10년물 뭐 좀 이렇게 돼 있을 건데 국제 발행 그 금리를 몇 %로 잡았나요? 그 실무자 앞으로 나오세요. 담당국장 아니면 예산실장. 네. 국채 발행 금리 예. 편성 금리는 4% 했습니다. 그 4%인데 장관님 예. 4%가 되겠어요? 지금 그 우리 기준금리가 한국에는 기준금리가 3%입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경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당시에 지금 현재 그 기준으로 짰는 예산이 과연 잘 집행이 될 수 있을까? 예컨대 국채 발행 그 금리 나중에 한번 전체 정리를 해서 저한테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국채를 얼마를 발행하고 차환을 어떻게 하고 관련돼 차환 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 과거에 낮은 금리를 했을 때에 금리가 뭐 더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연도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뭐 이걸 줄여서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시장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는 그건 뭐 저도 그렇기 때문에 유예해야 된다는 게 제 강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미리 유예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준비 사항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겠는데 준비 사항은 어떤지 우리 나중에 국세청장님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셨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당이 그냥 간다.
그럼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게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중에서 5천만 원에 해당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5천만 원대로 묶어야 되고 250만 원 공제되는 거는 250만 원대로 묶어야 되고 그다음 원청징수도 해야 되고 뭐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금융기관들 특히 이제 그 증권회사라든지 그런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었는데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국세청장님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 지금 이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금융기관들하고 거의 매달에 한 그게 번씩 확인해 보셨느냐고요, 제가요. 예, 좀 일부 확인했습니다. 괜찮아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법령 개정 사항이 다 반영한 그러니까 제가 예, 예. 묻는 거를 답변하세요. 예, 뭐 예. 설명하지 말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제까지 안 했느냐고요? 지금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돼서 아니, 법령 법령 개정을 개정은 이미 다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법을 개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유예기한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지금 금융시장 자체, 또 주식시장 자체, 채권시장 자체, 파생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한번 보십시오. 가상자산도 그건 기타 소득으로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지금 뭐 시장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겨갖고 뭐 FTX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래갖고 막 폭락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다 준비가 다 돼 있는지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상황에 대한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는 시행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준비 단계는 다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겠어요. 나중에 준비 사항을 좀 정리해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관님 네, 예비비 관련 사항입니다. 예, 예비비 관련된年도에 안이 5조 2천억 왔어요. 그래서 예비비 부분도 뭐 혹시 이제 야당이나 또는 다른 쪽에서 혹시나 걱정을 하시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이거 5조 2천억이나 바로 반영해 놔놓고 뭐 다른데 엉뚱한 데 쓰는 거 아니냐, 막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지 그래서 않습니다. 예. 5년치 지난 정부부터 5년치 예비비 편성 국회에서 확정 그다음에 추경해서 최종적으로 현액까지 전부 다 추경 현액까지 전부 다 해서 그리고 집행했는 것까지 결산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청장님 예. 1분 남았는데요. 제가 관세청장님께 뭐 개인적으로 알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관세청장님이 가장 하셔야 될 일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마약과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에서 관세청장님이 임기 동안에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은 마약을 확실하게 막아야 된다.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맞죠?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쭉 보니까 마약을 뭐 맨손으로 할 수도 없고 첫 번째는 예산, 조직, 인력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요구를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는데 맨손을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은 이번 예산 때에 청장님이 확실하게 주장을 하셔서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도와드릴 게 있으면 할 거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복권기금 관련돼서 예, 복권기금 관련해서 희귀 질환자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지금 보니까 567억 5,400만 원이 돼 있네요. 그런데 증액이 지금 8억 4,400만 원인데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희귀 질환자는 치료비가 막 폭탄이라고 그래요. 요새 폭탄이라는 거 다들 하도 많이 쓰는데 진짜 엄청난 요그 복권기금 관련 제가 이거 서면 이렇게 다시 넣을게요. 예, 확인해서 꼭 반영을 하십시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장관님 예,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상품시장 각종 금융시장이 지금 전부 다 오늘 이 회의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첫 번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부과 지금 현재 코스피 1%
그다음에 그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10억 이상의 경우에는 대주주라고 계정 균형을 하고 이것을 개정안에는 10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거 한 개 하고 그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그 소득세법에 7가지 이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양도 퇴직 그다음에는 기타 소득 그리고 8번째에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것을 새로 2010년도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지금 세 큰 틀이기 때문에 우리 소득세의 큰 틀을 지금 바꾸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단순하게 주식 양도소득 관련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2개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증권거래세 관련돼서는 0.25에서 0.23 왔다가 지금 0.20으로 지금 제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0.1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또 코넥스하고 다 다릅니다. 그 특히 증권거래소라고 일반적으로 통칭을 하지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거는 엄밀하게 하면은 이 0.15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그게 특별세입니다. 그죠? 농특세입니다. 예. 그래서 왜 농특세를 없애주면 그건 농특세이기 때문에 거래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아주 근본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이 3가지에 관계하고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하셔서 일관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는 왜 0.15는 왜 가지고 있느냐 그거 거래세인데 그 거래세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세는 다 없앴어요. 0.15까지 가면 거래세는 0%입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전에 밖에 나가 보니까 뭐 어떤 또 기자들 또 언론인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갖고 지금 뭐 마치 그걸 타협을 해갖고 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는 뭐 하면 뭐 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3가지 관련되는 사항하고 이거를 진짜 정리를 딱 해서 계속 일관되게 또 다른 실무자들도 일관되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하고 또 한 가지는 그걸 좀 더 정리를 해가 저한테 주세요. 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제 나름대로 정리했던 내용입니다만 서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소득세에 7가지 열거주의에서 했다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8가지로 열거를 하면서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걸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근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실 소득세 세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투자 소득 속에는 과거에는 비과세돼 있던 것도 들어가게 됐고 또 이자 소득도 들어가게 되고 배당 소득도 들어가게 되고 뭐 별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정리를 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2년간 유예해야 되는 2가지 이유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사실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이다. 좀 아까도 그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방향인데 지금 2가지 이유로 유예를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시장이 이럴 때 하는 거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도입 시기가 아니다라는 게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번째는 아까 제가 국세청장께도 이야기했던 그거는 사실은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했다 하면은 사실은 직무유기예요. 저는 각 기관들 그리고 또 관련되는 금융회사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죠.